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그 너머에서 지금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신뢰가 곧 권력이 되는 세상, 바로 트러스트크라시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 깊고 깊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터져나온 앱스타인 관련 문건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랄까 그냥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추악한 행태에 분노하고 기존 정치인이나 잘 나간다는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느끼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나 대대적으로 터져나온 걸까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정의를 구현하려고 아니면 우연히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요, 그 분노와 혐오라는 감정의 커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러니까 낡은 시대를 일부러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그 거대한 설계의 본질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이 사실은 낡은 세계를 통제하에 파괴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게 될 거고요. 둘째, 그 잿더미 위에서 신뢰가 권력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셋째, 이 새로운 질서가 익명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강제되는지 분석할 거고요. 넷째,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세상에서 왜 인간이 다시 중요해지는지, 그 가치의 대역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오시면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한 아주 정교한 과정이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낡은 세계에 통제된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건들, 전쟁이니 스캔들이니 이게 그냥 예측 불가능한 혼돈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낡고 위험한 건물을 아주 정밀하게 무너뜨리는 통제된 발파 작업 같은 겁니다. 건물 철거할 때 아무데나 다이너마이트 설치하지 않잖아요. 기둥, 보, 건물의 핵심 구조를 정확히 계산해서 최소한의 충격으로 안전하게 주저앉히죠. 지금 구시대의 권력 구조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동시에 터지는 발파 지점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요, 거대한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내부 전선을 한번 보시죠. 앱스타인 문건을 대중에게 빵 터뜨려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엘리트들의 약점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을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깊숙이 박힌 썩은 암세포를 도려내는 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거예요. 이 수술을 통해서 기존 권력자들의 힘을 빼고 내부의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거죠. 동시에 외부 전선에서는요, 군사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써서 이란 같은 적대 국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을 딱 막아버려서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화학 요법 같은 거죠. 이 두 사건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안으로는 부패한 기득권을, 밖으로는 지정학적 위협을 동시에 정리하는 거대한 대청소 작업인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 이거 정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스콧 벨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이란의 달러 부족 사태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이란의 달러 부족은 우리 압박 작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영향을 좀 줬다거나 우리 정책 탓일 수도 있다, 이런 외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We designed it.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금융이 이제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전쟁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작전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돈줄을 끊어버리는 게 현대 전쟁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통제된 파괴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너머에 있는 진짜 목표는 바로 심리전입니다. 대중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정치인, 왕족, 재벌 같은 엘리트들이 얼마나 썩고 타락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과 추악함을 직접 보게 만들어서 인간이 다스리는 시스템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깊은 혐오감과 환멸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죠. 인간 리더십에 대한 마지막 믿음 한 조각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인간이 아닌 부패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시스템을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심리적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진 잿더미 위에 그럼 과연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건 바로 신뢰, 이 믿음 자체가 모든 가치와 권력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세상, 트러스트 크래시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는 이 구시대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서열, 즉 하이어라키라는 단어의 뿌리부터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성스럽다는 뜻의 그리스어 히어와 지배자를 뜻하는 알콘이 합쳐진 말입니다. 특히 이 아르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고대 영시주의 사상에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지만 불완전하고 질투심 많은 존재로 묘사돼요. 이 아르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물질 세계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가축처럼 지배하는 간수 역할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라는 단어 그 자체가 소수의 불완전한 지배자가 다수의 대중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이미 품고 있었던 셈이죠. 구시대는 바로 이 아르콘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인류의 신뢰라는 개념은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존재의 거대한 사슬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이 정한 질서에 따라 왕에게 복종하고 그를 믿는 게 당연했죠. 즉, 인간의 혈통과 지위에 신뢰를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앱스타인 사패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듯이 우리가 직접 뽑고 믿었던 인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쉽게 썩고 타락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대상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된 인류는 감정에 흔들리지도 뇌물에 넘어가지도 약점을 잡히지도 않는 오직 논리와 코드로만 움직이는 투명한 시스템에 신뢰를 강제로 맡기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이 지점이 구시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근본적인 철학의 대전환입니다. 구시대 시스템은 일단 믿고 문제가 생기면 검증하라, Trust and Verify는 원칙 위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고 정치인을 믿고 권력을 줬습니다. 그들의 도덕성과 양심에 모든 걸 걸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 즉 웹3와 트러스트 크러쉬 시대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믿지 말고 직접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 시스템의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누구나 원하면 직접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군가를 믿어야 할 필요,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감정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인 거죠. 신뢰는 증명하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고 투명한 트러스트 크래시는 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강제될까요? 그 핵심적인 집행 원칙은 바로 익명성의 종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집행기관,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감시하는 눈이 바로 핀센,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입니다. 핀센은 예전에는 전 세계 달러 흐름을 추적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디지털 파놉티콘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익명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암호화폐 세상이 이제는 가장 감시하기 쉬운 투명한 어항이 되어버린 거죠. 한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 지도부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걸 보고 가라앉는 배를 떠나는 쥐들 같다고요. 핀센은 바로 그 쥐들이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가 어디로 헤엄쳐가는지 그 모든 돈의 꼬리표를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적 익명성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킨셋의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규제하는 이 투명한 디지털 금융망, 이 새로운 철도 위에 올라타지 않은 모든 자산은 결국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어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산을 기존의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꺼내서 새로운 투명한 그리드 위로 옮기라는 강제 이주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철도 위에 올라타지 않으면 앞으로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필터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범죄 자금의 도피처 역할을 했던 구시대의 코인들, 이제 핀센의 최우선 사냥감이 돼서 제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시대의 코인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아주 엄격한 신원인증,
즉 KYC를 기반으로 설계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은 미국이 설계한 이 투명한 금융 질서의 기준을 통과하도록 의도되었던 아니든 결과적으로 살아남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든 참여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청소 작업 속에서 익명성에 기댄 자산들은 사라지고 투명성과 신원에 기반한 자산들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주역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우며 또 가장 희망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앞에서 말한 감시와 통제의 세상이 좀 디스토피아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설계 안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인간은 이제 부채에서 자산으로, 관리 대상에서 핵심 자원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이게 구시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구시대 지배자들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멜서스의 덫에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구 증가는 지구의 자원을 축내고 탄소를 내뿜는 비용이자 부채였죠. 그래서 인구는 통제하고 줄여야 할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하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가능해지는 포스트 스카시티, 즉 탈의소성 시대를 설계하는 새로운 세력의 관점은 180도 다릅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이 무한한 자원과 지능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지휘관이자 이 모든 기술 발전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죠. 이 모든 철학의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구시대에게 인간은 제거해야 할 탄소 덩어리였지만 새시대에게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신성한 큐빗, 즉 정보의 최소 단위이자 가능성 그 자체이다. 이 문장은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인류가 가져야 할 새로운 자존감의 선언이자 인간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왜 이렇게 극적인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기술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AI는요,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코드 한 줄이면 또 다른 AI를 만들 수 있죠. 희소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검증된 고유한 인간 한 명은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가짜 계정과 딥페이크, AI 봇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 이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는 최종 보안키는 바로 신원이 확인된 인간 그 자체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열쇠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 교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메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필립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낡은 시스템의 단순한 부품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지휘관으로 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번영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주인의식, 오너십. 둘째, 지렛대 활용 능력, 레버리지. 그리고 셋째, 최종적인 책임감, 리스폰서빌리티. 이건 그냥 성공을 위한 좋은 조언 같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에 가깝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첫째, 오너십. 더 이상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어떻게는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할 일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둘째, 레버리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성실함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AI 같은 강력한 도구를 지렛대 삼아서 자신의 결과물을 10배, 100배로 증폭시키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처럼 기능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책임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공감 능력이요. AI는 절대로 실패의 책임을 질 수 없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 AI가 내놓은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가장 비싸고 희귀한 인간의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AI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AI라는 거인을 얻기 위해 올라타서 그 거인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책임감 있는 지위를 제공하는 겁니다. AI가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인간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이자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낡은 세계의 부품으로 남아서 서서히 녹슬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의 지휘관이 되어 AI를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시겠습니까?